유가가 갑자기 폭등했습니다. 갑자기. 이거 한번 보시죠. 유가가 지난 8월 21일에 서부 텍사스산 중질 유가 배럴당 71.93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던 유가가 8월 23일에는 74.83달러로 솔직히 급속히 올라갔습니다. 급속히. 야,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나 싶게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이렇게 유가가 폭등하니까 뭐 2% 넘게 올라가면 폭등이죠. 진짜 많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기준금리 때문에 그래요. 예, 기본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 금리를 내리잖아요. 돈을 푸는 효과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9월, 11월, 12월 세 번을 내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금리를 내린다는 뜻이에요. 금리를 내리면 돈이 많이 풀리겠죠.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실물의 가치는요. 실물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실물의 가치. 이거는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식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가지만 생각할 게 아니거든. 늘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금리를 내리잖아요. 돈을 푼다는 이야기죠. 돈을 푼다는 이야기는 미국만 푸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일본 빼놓고는 전부 다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결국 시장을 어떻게 하든 활성화시킨다는 얘기.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푼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경기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경기가 돌아가면 석유를 많이 갖다 쓰겠죠. 공장을 돌리려고 그러면 동력원이 필요하잖아요. 동력원이 유가 석유 아니에요. 원유잖아요. 그러니까 원유가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국제유가가 쭉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요. 진짜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유가 올라가는 걸 가지고 경제가 좋아진다. 단순하게 이렇게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을 풀기 때문에 실물이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은 경기 침체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 사실 유럽에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펼쳐지고 있죠. 지금 중동에서도 전쟁이 장난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 헤즈볼라와 전쟁, 후티 반군과 전쟁, 심지어 지금 이란하고 전쟁도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그러면 유가가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전쟁이 나면 유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경기 침체가 더 무서운 거예요. 전쟁보다 경기 침체가 더 무섭다. 경기 침체가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금리를 계속 인하하니까 돈을 푸니까 실물에 대한 게 올라가서 지금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유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예,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두바이유도 77.53달러까지 올라갔고요. 1월 초 대비하면 2.1%나 오른 수치입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4.1%가 오른 수치고요. 예, 79.02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물론 연고점에 대비하면 아직 멀었어요. 그만큼 올라가지는 못해. 연고점이 예, 당장 예, 북해산 브렌트유만 하더라도 90.65달러였잖아요. 지난 4월 4일에. 그때보다는 아니에요. 그때보다는 아니니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가가 올라갔다는 거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유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예,
결국은요. 금리 인하는 돈을 풀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려서 국제유가가 실물이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두 개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금리 인하는 침체라는 그게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아니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악의 침체든 어느 거든 침체라는 전제가 저는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 시장은 좀 더 두고 보자고요. 금리를 계속 인하할 수도 없는 거고 국제유가는 지금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유가 보시자고요. 제가 유가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유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국제유가는 세계 경제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많이 올라가잖아요. 과열됐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공장이 팡팡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또 말입니다. 반대로 떨어지면요.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된다는 뜻이고 더 많이 떨어지면 더 많이 침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잘 안 통합니다. 시장에서 기본적인 원리가 통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계속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유가가 떨어지니 이게 기본적인 원리하고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환진 TV를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정환진이하고 소통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 유가는 세계 경제의 어떤 이정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